시작하자고요. 자, 입문서. 자, 입문서 어디로 보냐면은 450페이지. 주택이 나왔다. 450페이지. 주택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것만 알면 돼.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유상일 때 원인이 유상이죠? 농지는 몇 프로 뺏어간다? 3%. 외는 몇 프로? 4%. 이거는 주택을 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일 때 아까 셋넷이잖아. 근데 유상일 때 주택은 거래 가액에 따라 세부담률이 다릅니다. 과거랑 관련이 없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가운데 박스. 자, 1세대 1주택이다. 집이 없는 자가 하나를 취득해요. 무주택자가 하나를 산다고요. 집을. 몇 페이지 폈어요? 450페이지. 폈어요? 이건 상식 아니야. 그래서 6억까지 거래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를 부담합니다. 1%야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 1천분의 10이다. 10이라고 가운데 박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6억 초과. 6억 초과에서 9억까지는 세분화를 시킨다. 공식이 어떻게 돼? 1에서 3%. 요렇게. 공식이 거기 어떻게 나왔어요?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이 얘기는 뭐다? 1에서 3%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9억 초가 되는 거는 몇 프로를 걷겠다? 3%. 3%야. 중요한 거는 뭐다? 두 번째 칸이에요. 세분화를 시켰다고요. 1에서 3%로 반올림해서. 자, 그럼 여기 볼까요? 7억 5천짜리 거래했어. 7억 5천짜리 거래했다고요. 그러면 1에서 3%를 적용하겠죠? 그럼 7억 5천에 거래했어. 자, 스마트폰 준비, 계산. 자,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오랜만에. 자, 공식에 대입을 시키면 돼요. 7억 5천.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7억 5천이니까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해봐요. 얼마 나와요? 세율. 저거 숫자 7호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얼마 나와요? 공식에 대입을 시켜요.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얼마 나와요? 그럼 7억 한번 해봐. 그럼 7억 한번 해보자고요. 7억이야. 소수점 빼고 7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1.6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해요. 그만. 그만하라. 아이고 죽겠구만. 7억 5천 얼마 나와? 2 나오지 않아요?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몇 나와요? 2%. 그래서 세분화 시켰어요. 왜? 여기 보세요. 6억까지는 1%잖아. 그죠?
9억 초과는 무조건 3%야. 그러나 그만 계산하라고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거 하지 마, 계산은. 그래서 7억 5천까지는 2% 나와. 나머지는 소수점이 나와서 반올림 하는 거예요. 결국 1에서 3% 반올림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게요. 재작년까지는 이게 2%였어. 6억 초과 9억 이하는 2%니까 이거를 작년에 법을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 그렇잖아요. 6억 초과 9억 사이에는 일률적으로 2%를 곱했어. 그럼 여기 봐. 그럼 6억 초과 거래하지? 그럼 2%잖아. 8억짜리도 2%다 이거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6억 초과를 거래했는데 6억 초과니까 다운 계약서를 써. 어떻게? 6억 근처로 쓰는 거야. 6억으로 쓰면 1로 가더라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는 뭐다? 거래가액을 조작해서 세금을 띄어먹더라. 그럼 9억 초과는 3%잖아. 그 얼마를 계약서를 써? 9억을 써버리면 2%로 가더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까지는 2%고 7억 5천 넘어가면 1로 가고 적으면 2%보다 적어져. 중요한 거는 뭐다? 6억 초과 9억이 나오면 뭐다? 2% 하면 틀려요. 공식을 통해서 반올림에서 1에서 3%로 세분화시켰다. 계산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말 좀 들어요. 세법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한 문제 나와. 찍으면 돼. 알아들었나요? 계산까지 할 여유가 없어요. 계산은 알면은 찍고 그러면 찍어요. 찍어. 계산 문제는 왜 나와? 세법은 다 고득점해.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이제 해서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계산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이율에. 그래서 6억까지 거래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거래가액에 따라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공식이 뭐다? 1에서 3%를 적용한다. 그럼 9억 초과는 몇 프로로 간다? 3%야. 이렇게 주택은 무주택자가 하나를 살 때야. 집이 없는 자가 집 살 때는 이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주택은. 그럼 주택은 뭐다? 이게 주택이잖아. 원인이 뭐다? 유상. 그럼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야? 주택을 상속받으면 아까 배웠잖아. 2.8%. 주택을 상속받으면 이건 유상이야. 유상. 알아들었슈? 돈 주고 샀을 때 항상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주택을 상속받으면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2.8%를 부담한다고요. 주택을 증여받으면 아까 봤잖아. 나이 하나 증여 몇 프로 부담해? 3.5%. 이거는 유상일 때 항상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럼 여기 봐. 여기까지가 기초야. 그럼 집이 하나 있는 자가 하나를 취득하지? 지금 부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일부 지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잖아 이제. 법을 꼭 해도 우리나라 법은 뭐야? 뒤통수 치는 법이야. 진작 조정대상 지역으로 발표를 해야지.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 항상 뒤쫓아가는 거야. 이 법이 참 24번 발표했네요. 그죠? 항상 늦게 발표해. 집값 떨어지겠어요? 다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의 50%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20, 30대, 40대들이 뭐다? 임대아파트 싫다 이게지. 집을 영끌이라고 그러죠. 그죠? 집을 살려고 지금 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김포. 자, 김포 3억짜리가 지금 6억 됐어. 그렇잖아요? 그럼 진작 발표해 놓지. 계속 생각날 때마다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자, 그럼 집이 하나 있다. 하나 있어? 무주택자가. 그럼 이세율을 적용해. 그럼 부산에서 하나 사. 부산에서 하나 사면 이제 두 개지?
그럼 부산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 거를 사면 이제 8%로 뛰어. 8%로 뛰는 거야. 그럼 8%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5억짜리 거래하면 몇 프로야? 얼마야? 5억짜리 8%면 4천만 원이 취득세야. 밥 풀떼기까지 4천 몇백만 원 나와요. 이렇게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그럼 집이 2개 있어. 부산에. 집이 2개 있다고 하나를 사. 부산에 조정대상 지역을 사면 집이 3개지? 그럴 때는 몇 프로까지 뛰어? 12%까지 뛰어. 세금 무지막지하게 걷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증여받으면 몇 프로라 그랬어? 아까 3.5잖아. 증여받으면 3.5야 원칙이. 근데 봐. 집이 2개 있는 자가 하나를 가족에게 증여해. 3억 이상짜리. 그러면 12%로 뛰어. 이것도 증여도. 우리는 기초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기초는 뭐다? 여기까지가 기초다. 그래 1월 달에 여기다가 이제 업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주택거래. 주택거래. 그래서 세율이 뭐다? 하나, 둘, 셋이야. 단 2%를 세분화시켰다고요. 어떻게 세분화시켰다? 거기 공식 3분의 2 빼기 3. 이거는 반올림에서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거래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표준세율은 뭐다? 유상은. 유상은 숫자 배율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이야. 숫자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유상은. 상속은 38, 증여는 광복절, 원시는 282, 공유는 03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숫자 배열이.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식은 뭐다? 이거다. 주택거래. 무주택자가 하나 살 때.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끝났어요. 끝났잖아. 자, 그 다음 넘어가요. 기본서. 중과세율 452쪽. 452쪽. 이번에는 표준이 아니라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 무겁게 매기겠다. 중과세율로 가요. 중과세율 딱 하나만 알면 돼. 박스에 첫 번째 줄만. 사치성 재산을 취득합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무겁게.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별장. 두 번째는 뭐다? 골프장. 세 번째는 고급 오락장. 네 번째는 고급 선박. 다섯 번째는 고급 주택. 그래서 기초에서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가지다. 사치성 재산 글씨가 몇 글자야? 5글자. 5글자잖아. 그럼 재산의 종류도 5글자예요. 일명 별꼴 고고고야. 별꼴 쓰리고야. 고고고 별꼴이야. 5개. 별꼴 쓰리고. 쓰리고 때리니까 별꼴이야.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5개. 그럼 5개는 이거는 누가 사는 거야? 부자들이 사는 거잖아. 딱 보니까. 취득세를 무겁게 하겠다. 중과세. 어떻게 하겠다? 항상 앞에가 뭐가 나와? 표준세율. 우리 아까 배웠잖아. 이거보다 많이 걷겠다. 그래서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 걷겠다? 8%. 8%가 더 늘어나. 표준세율. 아까 표준세율 배웠지? 상속받으면 2.8이잖아. 2.8에 8%를 더 걷겠다. 그럼 여기 봐요. 이제 8%를 법조문으로 만들어야 돼. 8%는 뭐다? 표준세율. 봐봐. 이 8%는 거기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 그래서 8%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합치겠다? 4배를 합쳐서 과세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를 더하겠다? 4배를 더하겠다. 그래서 거기 4배라고 나왔잖아. 4배라고 나왔죠? 그럼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야? 옛날에 취득세 2%야.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옛날에 취득세 2%야. 표준세율.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이라 그래.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여기에다 몇 배를 더하겠다? 4배. 그럼 4배니까 뭐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잖아. 그럼 2, 4는 8%와 똑같은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의 뭐다? 4배를 합치겠다. 그럼 4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8%. 그래서 첫 번째 줄 나왔잖아. 표준세율에다가 더하기지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치겠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야? 2%야. 2%야 2%.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하겠다. 그럼 2, 4는 8%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별장을 취득했어. 별장을 취득했죠?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야 항상. 표준세율은 2%잖아. 별장. 자, 별장을 잘 봐요. 별장을 신축한다고요. 별장을 신축해. 그럼 신축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아까 배웠잖아. 2.8이야. 별장을 신축해서.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 2.82.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럼 8%를 더하면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0.8%로 세금 폭탄 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인 세율은 뭐를 알아야 나온다? 표준세율에다가 8을 더하는 거야. 그럼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4배. 자, 별장을 증여받아. 별장을 증여받지?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별장을 증여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3.5잖아. 그럼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하는 거야? 8%. 그러면 전체 중과세율은 몇 프로야? 11.5%로 중과하겠다. 이렇게 표준세율에다가 전체 세율은 8만 더하면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고 알아들었어요? 자, 첫 번째 칸만 알면 돼. 452쪽. 400 구체적인 거는 이제 1월 달에 들어간다고요. 자, 첫 번째 뭐 알아야 된다?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다? 5개다. 일명, 별꼴, 고고고예요.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포인트가 뭐다?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외워. 4배. 4배. 그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4배를 외워. 4배.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다? 8%를 더한다. 2, 4는 8이니까. 그래서 친구가 별장을 신축해서 자랑을 막 하고 있네. 자랑을 막 하네. 누구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프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하나 들었나요? 별장을 신축해서 5억에 신축했는데 지금 50억 나가는 거야. 막 자랑하는 거야. 누구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파. 사촌이 땅 사면 누구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파. 왜 내 배가 아파? 우리나라만 내 배가 아파. 다른 나라는 축하해줘.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뭐가 내 배가 아파. 알아들었나요? 네 배만 알면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네 배니까 몇 프로를 얹힌다? 8%.
알아들었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세율의 특례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파트 455 납세 절차. 자, 기초 마지막 부분이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야. 납세 절차 오른쪽 455쪽 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신고 납부는 어디에 하는 거야?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야. 항상 꼭대기. 그래야 지자체 세금이 된다고요. 지자체, 물건,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소재지. 주소지로 가지 않는다. 소재지로 돈이 들어가야 일반 경비에 사용하게 되겠죠? 소재지, 꼭대기, 힘센 자. 누가 걷어가는 거다? 특광도. 그래서 부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야? 부산은 힘센 자,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꼭대기 시군구가 아니에요. 소재지 시군구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그럼 징수 방법. 자,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60일이야 60일. 절대 30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취득일이 어떤 날이야? 취득일은? 유상은 잔금지급일. 알아들었나요? 승여는 계약일. 이렇게 뭉뚱그려서 취득일이에요.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다 달라지겠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야. 합쳐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기억이 뭐다? 60일. 기억 60일 나왔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근데 니은은 뭐다? 자, 별 딱 붙여.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토지 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60일인데 거기 뭐가 들어갔어? 허가받기 전에. 전자가 들어갔어요.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은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절대로 대금 완납일부터 하면 안 돼요. 대금 완납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허가일 또는 축소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60일이다. 자, 취득했잖아. 어디에 있는 땅을?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취득했다고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뭐 했다? 대금 완납을 한 거야. 잔금 지급이 끝났다는 거지?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을 한 거요. 그럼 대금 완납일은 12월 15일이야. 예를 들어서 허가는 11월 15일이야.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허가일은 12월 15일 날 떨어졌다고요. 자,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고 파는 땅이야.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 받고 거래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지?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12월 25일. 잔금은 언제 준 거야? 11월 15일. 그럴 때는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야.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전에 뭐 한 거야? 전에 대금 완납해서. 그럼 이거는 무효야. 그럼 60일은 언제부터 따져?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 그래서 이럴 때는 이날로부터 따진다. 허가일 또는 축소가 되면 축소일 등등등 60일 이내.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절대로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허가일, 축소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라고요. 포인트가 뭐다? 전에. 이거 뭔 뜻이다? 전에 잔금을 받아서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지? 근데 이거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안 배웠지? 모르면 안 배웠다 그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되고, 허가 났지? 그럼 거래가 되는 거야. 유효.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축소일 등등등. 그래서 전 뒤에는 허가일, 해제일, 축소일, 60일 이렇게 따져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허전해요. 이렇게. 허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전해요. 이렇게. 허가일부터 따져요. 이거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아주 이해한대. 아주 좋아요. 이해해야 돼. 이해. 전자가 들어가면 대금 만납일은 땡이에요. 자, 그 다음 상속. 원인이 뭐다? 상속. 상속받으면 절대로 60일 쓰면 안 돼요. 다 60일인데 이거는 6개월 또는 9개월이야. 나머지는 다 60일이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야. 그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라고 배웠어 아까? 상속 개시일. 그리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말일. 말일부터 시험은 말일을 빼고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6개월, 9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그다음 과로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몇 개월이야? 9개월. 9개월이야. 나머지는 다 6개월이고. 그래서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시험장에 가서 말일부터. 시험은 말일을 빼고 출제해요. 날짜 계산하지 마라. 그럼 나머지는 다 60일이야. 그럼 징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지? 징여받으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 60일이지 계약일부터. 징여받으면 취득세 언제까지 내는 거야? 계약일부터 60일. 그러니까 상속만 6개월, 9개월이야. 왜 6개월, 9개월이야? 상속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 6개월, 9개월. 뭐를 확인하자? 항상 말일. 그래도 9개월은 언제만 쓰는 거야?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럼 두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야? 둔 경우. 그래서 왜 6개월, 9개월이야?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준다고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6개월, 9개월을 주는 거예요. 말일부터.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3번. 밑으로 내려와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절대로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접수하는 날까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칠판 보자고요. 이 60일은 신고 납부 기간이죠? 60일은 신고 납부 기간이야. 취득세 돈 내는 기간이라고. 근데 불안나니까 60일 전에 뭐를 해? 등기를 먼저 치지. 잔금이 끝나면. 그래서 신고기한 안에 대부분 등기를 먼저 해요. 그럼 등기를 먼저 하라는 경우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밑에 동그라미 3번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네. 접수하는 날까지. 이거 뭔 뜻이다?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할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 추가 신고납부. 자, 밑에 추가 신고납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원칙은 며칠이야? 60일. 이거는 뭐다? 일반과세야.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다고요. 표준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게 이게 나중에 뭐가 된 거야? 사치성. 중과세 물건이 된 거야. 이렇게. 자, 일반과세,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다고요. 이게 뭐다? 나중에 중과세 물건이 된 거야. 대표는 뭐다? 사치가 된 거야. 그럼 4배를 추징하지? 그럼 높은 세율로 뭐다?
추가 징수합니다. 추징. 이렇게. 그럼 옛날에 표준세율로 100만 원 납부했어. 근데 이게 중과물건이 됐어. 5년 이내에 사치가 됐다고. 그럼 높은 세율로 다시 추징해.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야. 앞에서 얼마 납부했다? 100만 원 납부했어. 그럼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추징한다. 높은 세율로 뭐다? 추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추징하는 거예요. 얼마를 추징할까요? 얼마? 500만 원 계산됐지? 예를 들어 높은 세율로? 그럼 100만 원 납부했잖아. 이미 납부한 거 빼고 100만 원 빼고 얼마? 얼마를 추징한다?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을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자, 중과물건이 됐죠? 자,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거 빼고. 자, 중요한 거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이라고요, 60일. 됐죠? 자, 넘어가요. 자, 456페이지. 자, 2번도 똑같아요. 꼭대기. 자, 비과세 받았어. 비과세 받은 게 뭐가 된 거야?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되면 역시 뭐다?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원칙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죠? 그럼 이행을 안 해.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뀌어.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야. 여기 봐.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신고 납부 안 했지? 안 했잖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20%. 그럼 가산세가 얼마야? 20만 원.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늘어나는 거야?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은 우리들에게 뭐를 발급해? 고지서를 발급한다. 얼마짜리? 120만 원.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서를 발급해. 120만 원짜리를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기초다. 그래서 일반 가산세만 알아요. 4번의 가운데. 자, 첫 번째 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이행하지 않았잖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자, 이행을 다 하지 않았다. 가운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줄. 산출액 사액 또는 부족한 세금에 뭐를 합쳐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 가산세를 합쳐서 뒤에 용어는 뭐가 나온다? 보통징수. 가운데 거는 보지 마세요. 2주택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운다고요. 자, 결론. 여기 보세요.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 고지납부라고요.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 날라오지? 그럼 미납해. 납부를 안 해. 그럼 마지막은 뭐가 붙는다 그래서 가, 산, 금. 뭐가 붙어? 연체이자.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원칙은 1번이 뭐다?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럼 납부를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어간다. 연체이자의 이름이 뭐다? 가산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자, 오른쪽 457쪽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면세점. 면세점이잖아. 그럼 취득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얼마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50만 원 이하. 100만 원 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다. 취득세액이야, 가액이야? 가액.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세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 세액하면 틀려. 가액이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왜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을까요? 실익이 없다. 취득가액이 뭐다? 이게 과세표준이잖아. 그럼 2%짜리면 얼마야? 만약에 50만 원에 2%면 10만 원 안 걷겠다 이거지. 4%짜리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이 뭐야? 과세표준이야.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무 업무가 번잡하다. 실익이 없다. 교통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소재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 낼 때 따라다니는 세금 우리 배웠잖아. 2개. 능력이 있으니까 이름만 봐요.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둘 다 따라붙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그래. 2개 다 따라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초강의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게 뭐가 있어요?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를 봐야죠? 그럼 취득세 끝났잖아. 배운 한도 내에서 취득세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를 쭉 읽어봐야 돼요. 취득세.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자, 취득세는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못 찾아. 옆으로 가는 거. 총론 프린트. 가장 중요한 게 총론 프린트잖아요. 옆으로 가는 거. 찾았어요? 취득세는 물납, 분납 할 수 없다. XX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납세지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이런 식으로 쭉 위에를 읽어보는 거예요. 포인트만 딱 지켜 있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세율은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만 쓴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뭐다? 종가세다. 종가세잖아. 그리고 징수방법. 원칙은 뭐다? 싱홀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보통징수. 그래도 미납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이 나온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법은 복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뭐다?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끝났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갈까요? 등록면허세 들어가죠? 자, 칠판 보자고요. 한 장짜리 딱 펴요. 오늘 프린트. 자, 마무리. 자, 5번. 자, 뭐 배웠다? 납세 의무자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취득자. 누가? 양수인이.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으라도 합쳐서 오늘 배운 거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승계 취득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나 원시는 과세하지 않아요.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로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목 변경이다. 간주취득이죠? 누가 납세 의무자다? 변경한 거니까 변경 시점. 절대로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각자.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 그리고 뭐다? 조합, 원용부동산이죠?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는 거다? 조합, 원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자, 6번. 자, 취득시기. 이번에 출제될 게 취득시기와 과세표준이에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취득일. 취득일이야. 그래서 5개. 국수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왜 사실상이다? 잔금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나머지는 전부 뭘로 쓴다? 계약상. 그러면은 검증받은 거래는 어디에 들어가? 검증은 계약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검증은 위에 없어요.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라고? 계약상.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은 뭐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다. 자, 그 다음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 항상 원인 무상. 무상. 징여는 뭐다? 계약일이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다. 무상은 징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와. 자, 그래서 뭐다? 유상은 잔금 기준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사실상은 몇 가지만 쓴다? 5개. 일명,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 나머지는 저 다 계약상을 쓴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됐죠?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일을 뭐라 그래요? 취득일에 결정되면 이게 뭐다? 취득가액이야. 그래서 취득가액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이라 그래.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하는 거야?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사실상보다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연부금액은 취득시기가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뭐다? 취득시기가 된다. 그럼 과세표준은 뭐야? 연부금액이 과표야. 그럼 연부금액은 뭐다? 계약보증금이 있다면 포함하죠? 연부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일명 사연. 그럼 과세표준은 뭐다? 연부금액.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자,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럼 밑에가 중요하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 그림이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죠? 6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프린트에 6개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거? 그럼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밑에는 시가표준액 용어죠? 토지는 개별공시 지가, 땅값.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뭐다? 공동주택가액. 그럼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학원 건물은 누가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뭐다?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됐죠? 자, 칠판 봐. 세율. 항상 세율은 표준세율, 소유권과 등기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합쳐서. 표준세율이 뭐라고?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이다. 그럼 나왔네. 상속은 숫자 배열.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아라? 38광택. 2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징여는 언제 받아라? 광복절날. 광복절날 8.15 2만 붙이면 된다.
그리고 원시는 바로 옛날에 이파리로 치료해라. 그 다음 매매 경매는 이거 뭐다? 유상이죠? 농지는 3, 밑에는 4. 그리고 공유는 뭐를 기억하라? 032. 2만 붙이면 돼. 중요한 게 주택이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 하는 세분화시켜. 이렇게. 9억 초과는 3%.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 비율은 유상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이야, 유상은.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요거.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 하는 거래가액에 따라 공식을 통해서 요걸 쓴다고. 요거 9억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3%. 집이 하나일 때.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기재. 납세 절차 나왔네. 납세 절차 나와 있죠? 자, 넘겨보라고요. 자, 일반적인 거 매매 며칠? 60일. 자, 징여받아서 원인이 징여는 60일인데 중요한 거는 계약일이야. 절대로 징여받은 날하면 땡이야. 계약일에야 빨리 세금이 들어와. 받은 날하면 내년에 받으면 내년 늦어지잖아. 그럼 그리고 상속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외 그러면 6개월, 9개월. 중요한 거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이 꼭 붙어야 돼.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자, 나왔다.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지? 거래대금은 무효야.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허가가 나야 거래가 해야 돼. 허가일, 해제일, 축소일 60일. 뭐가 들어갈 때? 전자가 들어가면 완납이라면 안 돼요. 허가가 나야 거래이므로 허가일. 등등등 60일. 자, 그 다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근데 60일 전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는 뭐다?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취득 후 중과 물건이 됐다. 비과세 받은 게 뭐다? 부과 대상이 되면 역시 며칠이다? 60일 이내에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60일.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밑에. 자, 신고 또는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어? 뭐가 붙습니까? 산출세액, 부족세액에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신고 납부 의무를 안 했잖아. 또는 안 했죠?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무슨 징수로 바뀐다? 항상 보통징수가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뒷면은 괄호 놓기 해요.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복습.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넘어갔네요. 자, 일단은 수업을 마치고 자, 감사합니다.